안녕하세요. 이번 이모콘에서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해 발표하게 된 김광림입니다. 네,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해서 아마 대부분 최소한 단어에 대해서라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해서 과연 무엇인지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이제 뭔가 좋아 보이는 것이니까 이것을 실제로 쓴다고 하면 적용한다고 하면 어떤 부분에 주의를 해야 될지 좀 알고 약간이라도 알고 시작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예, 이번 발표에 한번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는 예, 이 그림 한 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지금 보면 왼쪽에 있는 부분이 전통적 왼쪽에 흐릿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전통적인 그러니까 마이크로 서비스에 보통 대립되는 개념으로 있는 모노리스 방식으로 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얘기하는데 단일한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그 위에 단일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의 큰 덩어리로 되어 있는 서비스고 마이크로 서비스는 이렇게 크게 하지 말고 각 역할별로 잘게 서비스를 나눠서 진짜 말 그대로 서비스를 마이크로하게 나눠서 인제 처리하자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좀 주된 특징은 이 그림을 제가 선택한 거는 DB 그러니까 데이터조차도 각 서비스 그 각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처리할 수 있다면 그 책임을 갖고 처리할 수 있다면 별도로 분리해서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예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의 출처는 마틴 파울러 웹사이트에 있는데 앞으로도 이분이 정리를 굉장히 많이 해 놓으셔서 여기에 도움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마이크로 서비스는 이 그림만 봐도 대략 즉 기존에 있던 큰 시스템을 굉장히 큰 개념으로 되어 있는 거를 잘게 각 책임별로 나눠져 있는 작은 시스템으로 나눈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정말 마이크로 서비스 구조만 생각하면 전부 다이긴 해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한 25분 이상이 남았으니 노래를 틀어 볼까 싶은데요. 그렇지는 않고 이제 진짜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네, 마이크로 서비스는 사소하지만 몇 가지 제가 몸으로 체득한 것을 알려드리면 네, 항상 복수형이고요. 왜냐하면 마이크로 서비스 단수가 되면 그 자체가 하나의 한 덩어리의 애플리케이션이 서비스 한 덩어리의 서비스니까 항상 복수형으로 쓰이는 게 일반적이고 그다음에 현재로서는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하나로 붙여 쓰는 이 고유명사화된 단어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예 그전에는 마이크로 대쉬 서비스 또는 마이크로 띄우고 서비스이즈 이렇게 나뉘어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제 작년 말부터는 거의 이 단어로 통일이 되고 있고요. 이제 이 지금 이런 단어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혹시나 구글링을 할 때 네 정확한 단어를 알고 있어야 조금 더 정확한 자료를 찾을 수 있으니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 말은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되었나? 저 같은 경우는 네. 작년 초니까 2015년 초에 이 단어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조금 늦은 걸 수도 있고 한데요. 어떻게 알았냐면 사실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단어를 듣고 그냥 대략 이 개념을 봤을 때 '이게 뭐가 새로운 것인가?' 이미 뭐 '내가 하고 있는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더 알아보니까 정말로 제가 담당하고 있던 개발하고 있던 그 시스템이 마이크로 서비스의 기준에 충분히 맞는 그런 것이어서 이제 그걸 알았을 때 이제 알게 된 느낀 경험은 약간의 배신감도 있고 또 어디선가 '용어 만들기에 나섰구나.' 이런 괜한 그런 삐딱한 심리 그런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런 것 치고는 너무 사람들이 그리고 훨씬 개발을 잘하고 유명하신 분들이 계속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 저의 그 삐딱한 마음보다는 아무래도 그분들이나 더 이야기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맞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금 더 공부를 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보니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아까 그 그림만 처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그림만 놓고 보면 다들 다른 생각을 약간씩 하고 계세요. 자기만의 관점이 있어서 큰 흐름은 비슷할 수 있는데 '이게 마이크로 서비스인가?' 얘기할 때 서로 다른 주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이 생각보다 많진 않고, 그리고 이제 아주 약간 앞서서 공부를 좀 하다 보니 이제 이렇게 알게 된 거는 충분히 공유를 해도 부끄럽지는 않겠다. 그리고 약간의 경험도 더해졌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공유를 하고 가는 것은 괜찮을 것 같아서 지금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마이크로 서비스는 중요한 게 이 단어, 이 지금 스트럭처와 스타일인데, 스타일이라는 단어를 좀 중요하게 보고 저는 여기서 '아 이게 좀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네. 우리가 보통 마이크로 서비스 설계라고 하면 설계니까 그 기본 구조, 어떻게 만들 것인지, 아키텍트가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을 주로 생각하게 될 것 같은데, 마이크로 서비스 쪽에서는 그거보다는 이 구축을 어떻게 하는지와 그다음 플러스로 운영하는 방법, 이 서비스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까지 그런 스타일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스타일이다."라고 좀 더 명쾌하게 정의를 하고 넘어간 분이 바로 앞서 한번 이야기했던 마틴 파울러, 이분이죠. 예, 이분이 좀 명쾌하게 정리를 해 주셨어요. 이분의 전문 분야죠. 그래서 그러면 다시 한번 마이크로 서비스로 넘어가기 전에 그와 반대 개념으로 있는 모노리스 스타일은 어떠냐? 이거는 이 그림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생각 우리가 무슨 웹 서비스 아니면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자 하면 아무 생각 없이 빠르게 만들고자 할 때는 이렇게 되겠죠. 특히나 간단한 걸 만들 때는 단일한 DB 하나에 단일한 웹 애플리케이션, 그 DB를 쓰는 단일한 웹 애플리케이션에 그다음 단일한 웹 서버에 브라우저까지 그렇게 해서 개발도 쉽고, 설계에 대해서 크게 고민할 것도 없고, 테스트나 이제 배포, 그리고 이게 서버만 된다면 스케일업 해서 늘리기는 아주 편한 구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모노리스 스타일이고요. 그러면 마이크로 서비스 스타일은 무엇이냐? 가 되는데, 마이크로 서비스의 특징이 있어요. 마이크로 서비스는 네. 예, 이게 돌아가는군요. 마이크로 서비스는 컴포넌트를 독립적인 서비스 단위로 분리합니다. 네.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 업무의 그 경계가, 그러니까 그 서비스가 굉장히 명확해요. 그래서 이제 대규모 서비스인 경우는 이 서비스 하나를 팀으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데이터도 서비스별로 분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서비스 간의 통신은 아주 가벼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통신 프로토콜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고 이제 체계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한다면 사실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보기에 좀 어려운 그런 것이고, 그래 보통은 아주 간단하게 자 이제 API 서버로 각자 통신 API로 통신하고 이제 그 포맷은 제이슨으로 합시다. 거의 이런 정도의 레벨로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중앙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정말 최소한으로 하는 건데, 이런 특징을 좀 또 무리져 보니까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크게 책임을 명확하게 해서 나눈다. 그리고 아주 커뮤니케이션은 정말 단순하고 가볍게 유지한다. 그리고 시스템을 분산하는 것을 기본으로 둔다. 여기서 분산이라는 거는 이 시스템의 각 서비스 각 역할별로 나누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중앙에서 제어하는 부분을 이제 적게 만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의 그러면 장점과 단점도 이 특징에 따라서 되는데, 장점은 어 뭐 그대로입니다. 모듈을 분리하기 쉬우니까 이제 점점 이어지죠. 시스템이 다 같이 죽는 경우는
인제 나눌 수 있어요. 아까처럼 서비스가 한 굉장히 마이크로하게 여러 개로 나눠져 있으면 그중에 일부 하나만 죽는다고 하면 나머지는 이론적으로는 다 온전하게 돌아갈 수 있으니까 이제 최종 사용자가 보기에는 '어 이 사이트가 그냥 다 죽었어요.' 이렇게 생각하진 않을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는 더 좋은 게 좋죠. 그리고 예 각자 분리되어 있으니까 배포도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그러니까 하나의 그 서비스에 한 기능에 묶여서 있지 않기 때문에 한 기능이 배포돼야만 다음번이 돼야 된다 이렇지 않고 각자 독립적으로 배포할 수 있으니까 자주 "각자 서비스는 각자 배포하세요." 이런 게 가능해요. 그리고 시스템 확장이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는 여기서는 이 파트별로, 여기 파트는 각 마이크로 서비스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각자 필요하면 수정할 수 있고 인제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인제 서비스 한 부분이 '아 이 부분은 성능이 너무 안 좋아서 아예 언어를 다른 걸로 작성하고 시스템을 완전히 바꿉니다.' 해도 다른 마이크로 서비스들과 통신하는 부분만 일치가 된다면 전혀 상관없이 교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만, 문제가 되는 부분만 스케일 아웃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확장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얘기고요. 마이크로 서비스별로 팀이 할당될 수도 있고 각자 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서비스별로 서로 어떻게 통신할지만 통일이 되면 되기 때문에 기술을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결제를 맡은 부분에서는 이제 전통적으로 자바를 이용해서 안정적으로 가겠다 할 수도 있고, 사용자의 그런 사용자가 볼 수 있는 웹 콘텐츠를 서빙하는 부분에서는 우리는 굉장히 그쪽보다는 '다른 언어나 다른 플랫폼으로 쓰겠다.' 뭐 '루비 온 레일즈로 쓰겠다.'라고 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거를 예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다 모든 각 서비스에 대해서 다 다른 기술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자율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굉장히 장점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이 장점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점이 엄청 커요. 이 단점이라고 하면 이 서비스, 마이크로하게 나눠진 그 서비스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느린 성능이 될 수 있는데 기존에는 이제 기존이라는 게 마이크로 서비스의 대척점에 있는 이제 모노리스 방식으로 한다면 한번 이제 어떤 기능을 쓴다고 할 때 웹 사용자가 어떤 요청을 한다고 할 때 그냥 내부에서만 통신도 아니죠. 내부에서만 함수로 뭐 콜해서 처리하면 될 건데 이 경우는 그런 뭐 보통 우리가 결제 같은 경우가 인제 그 시스템을 이렇게 여러 곳을 타서 오는 경우가 많을 건데 이게 만약 마이크로 서비스로 되어 있다면 일단 웹단에서 사용자의 그 동작을 받고, 그리고 이제 결제 모듈로 또 넘어올 때는 그 내부적으로는 뭐 REST API로 통신을 한다라고 할 때 그러면 그때 결국은 네트워크 타임만큼의 그 딜레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시간은 결국 인제 그만큼 성능에 좌우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인제 타임아웃이 나는 것 같은 경우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러니까 마이크로 서비스로 나눴으니까 한쪽을 콜했을 때 다른 한쪽이 응답이 없이 가만히 그 부분 처리를 하지 않으면 정말 어디선가 죽었을 때 전체 시스템이 죽는 것과 같은 비슷한, 그러니까 기껏 마이크로 서비스로 분리를 해 놨지만 그 효과를 볼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자기 마이크로 서비스들 간에 책임을 지기로 했으면 이 커뮤니케이션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런 페일러 핸들링 같은 것이 필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할 일이 더 많아져요. 그리고 시스템 전체적으로 '이게 문제가 없어.'라는 거를 확인을 하려면 어느 정도는 중앙에서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제어해 주는 것도 필요할 건데 그렇지 않다면 정말 잘 시나리오를 잘 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것도 좀 어려워져요. 그리고 당연히 마이크로 서비스로 나눠져 있으면 노드가 여러 개가 된 거니까 그래프로 보자면 엣지도 그 개수만큼 연결 개수만큼 많아지니 운영하는 복잡성이 좀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좀 말이 길었으니 바로 넘어가 보죠.
마이크로 서비스로 그래도 가고 싶다. 우리가 뭔가 이 쿨한 이 마이크로 서비스로 개념 이런 걸로 갑시다라고 할 때 가고 싶다면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게 정말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앞서 다시 한번 보자면 이 단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냐. 예, 잘 정리하자면 결국은 이 크게 세 가지가 필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서비스를 잘 나누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보면 되냐면 각 마이크로 서비스별로 이게 제품으로 생각될 정도다라고 하면 성공적인 것 같아요. 제품으로 생각돼서 '이거 하나만 따로 떼다가 팔아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이 서비스만 이 마이크로 서비스만 전담하는 팀이 있어도 되겠다. 이런 정도면 아주 잘 나눠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존성을 100%다 제거할 수는 없겠지만 서비스별의 의존성을 최대한 낮추면 예 좋은 설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중요한데 디봅스가 되는 환경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로 각자 나눴으면 각자 만들고 각자 배포도 하고 해야 되는데 배포는 어디선가 다른 배포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검수하고 배포하는 팀이 있다라고 하면 이 마이크로 서비스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없다기보다는 갈 수는 있는데 굳이 마이크로 서비스로 괜히 일만 나눈 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예 마이크로 서비스의 장점을 활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각자의 마이크로 서비스로 나눠졌을 때 각 서비스별로 개발하고 배포하고 운영하고 수정하고 할 수 있는 거를 이 디브옵스 환경이 아니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필수인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자동화 부분인데 이 부분도 거의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시스템이나 그런 그 서비스 레벨에서 모니터링과 문제가 있었을 때 알람 그리고 배포할 때 그런 CI나 CD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네 무엇보다도 테스트가 네 그런 유닛 테스트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그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있는 그 시나리오 레벨 그 이상의 테스트가 자동화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사람이. 그런데 마이크로 서비스 특성상 이 인제 팀을 잘게 나누면 결국 한 팀마다 인제 담당하는 사람이 적게 되거든요. 팀으로 나누지 않는다 해도 어떤 경우는 내가 그 마이크로 서비스 하나에 거의 다 관리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거를 다 개발부터 배포까지 하려면 자동화를 시켜 놓지 않으면 예 정말 지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는 아까 스타일이라고 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발보다는 운영에 더 이런 중점을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도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죠. 만약에 모노리스 스타일로 그러니까 '우리 서비스는 그렇게 크지 않고 단일하게 가는 게 더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다.' 하면 굳이 마이크로 서비스로 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예 같은 얘기로 이제 막 시작하는 서비스라면 예 마이크로 서비스는 뭐 아주 그런 웅대한 꿈이 있지 않으면 일단 추천하지 않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세 번째가 윗분이 어디서 "마이크로 서비스 좋다. 해 보자." 하면 일단 반대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건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가 당연히 만능 해결책은 아니다.' 예. 이 부분은 같은 예 그냥 그 얘기예요. 들인 비용에 비해서 뽑아낼 수 있는 게 더 많아야 가는 거지 사실 아무리 좋은 이론과 개념이 있어도 내가 노력은 엄청 해야 되는데 나오는 거는 그닥 신통치 않다 하면 굳이 그런 방향으로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로 한다고 했을 때 가장 크게 드는 이제 장점을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생산성이라고 하는데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 X축, 가로축이 복잡도예요. 시스템의 복잡도인데 이 녹색이 이제 모노리스로 만들 때죠. 모노리스로 만들 때는 그리고 왼쪽 Y축은 이제 생산성인데 당연히 처음에 모노리스 방식으로 작업하면 이 녹색이 더 그러니까 마이크로 서비스에 비해서 생산성이 아주는 훨씬 이 그래프만 보면 훨씬이라 볼 수는 없겠네요. 높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이 시스템이 점점점 더 커지면 커질수록 모노리스 방식은 이제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고 마이크로 서비스는 당연히 시스템이 커지니까 같이 떨어지긴 하지만
굉장히 좀 적은 방향 적게 떨어진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 갭이 계속해서 시스템이 점점 복잡해질수록 단일한 시스템으로 가기에는 서비스가 복잡해질수록 단일한 시스템으로 가기에는 많이 어려워질 수 있다. 대신 마이크로 서비스는 처음에는 그렇게 혜택을 못 보지만 장기적으로 큰 시스템의 큰 서비스, 대형 서비스로 갈 때는 어찌 보면 이제 '필수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러한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야기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SOA랑 이게 저도 이 부분은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데 다시 지금 컨닝할 게 없네요. 서비스 오리엔티드 애플리케이션인가?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니까 "이것과 도대체 다른 게 뭐냐?"라고 할때 거의 사실상 비슷하다고 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주장하는 분들은 비슷한데 다만 이 컴포넌트 간의 이 통신하는 부분이 매우 가볍고 비교를 해 봤을 때 그쪽에는 어떤 규약을 따를 것도 없이 매우 가볍게 하는 것을 이제 기준으로 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컴포넌트 간에, 그러니까 그 마이크로 서비스 간에는 굉장히 독립적으로 만들어서 묶여 있는 것이 "그게 차이점이다."라고 하는데, 그것만 놓고 보면 말로는 차이점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모노리스 방식도 충분히 괜찮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모노리스 방식이 단점이 있는 게 당연히 아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만든다면 모노리스로 다들 별 생각 없이가 나쁜 말은 아니에요. 아주 빠르게 만들 수 있겠죠. 다만 서비스 규모가 커지면 이제 '모노리스 방식으로는 점점 더 힘들어질 거다.' 생각해 보면 그럴 거예요. 내가 만약 처음에는 웹 서비스 기준으로 본다면 몇천 명, 몇백 명이 쓰는 거라면 그냥 아주 간단하게 MySQL로 해서 그냥 하나로 해서 서버 하나에 다 때려 넣고 하겠죠. 그런데 한 몇백만 명 단위, 이제 천만 명 이런 단위의 이제 트래픽이 발생하면 도저히 뭔가 하나, 당연히 서버 분리를 하는데 그 서버의 각각을 어떻게 분리할 건지를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인제 여러분이 페이스북이나 SE 뭐 이런 곳처럼 모노리스로 하지만 굉장히 잘하는 곳이 아니면 아마도 '마이크로 서비스로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고요. 서비스가 커졌을 때.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게 이제 이게 그냥 뭐 단순한 한 일시적인 유행이나 말장난, 웹 2.0은 이제 오늘날은 더 이상 말장난이 는 아니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보는 시각이 꽤 많았죠. '이러지 않을까.' 얘기도 있지만, 네, 인제 이 다음에 보이시겠지만 굳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AJAX처럼 있는 기술이지만 굉장히 잘 정리하고 그 개념을 잡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런 이 논의들이 계속되고 있을 것 같고요. 성공 사례도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수 있을 거예요. 인제 대부분 이런 것들이요. 특히 인제 여기 나온 대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엄청 많은 개발자들이 단일한 이제 모노리스 애플리케이션을 담당했다. 뭐 아무리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담당한다 해도 그 내부적으로는 각자 다 컴포넌트별로 분리가 되어 있었겠죠. 근데 이거를 수백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로 쪼개고 팀도 소규모로 변경했다는데, 마이크로 서비스 특징이 이렇게 굉장히 잘게 많이 쪼개고 담당하는 것도 사람 한 사람이 하나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규모에 따라서는 한 사람이 복수기를 담당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을 것 같고요. 그다음 우버 같은 경우도 그렇다고 합니다. 우버는 비교적 요즘 기업이니까 초기부터 마이크로 서비스로 도입하는 현명함을 보였다거나 자신들이 그렇게 잘 클 줄 알았나 봐요. 그리고 옐프, 아마존 이런 곳도 당연히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미 기술 지향적인 회사들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베이, 트위터들은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용어가 이미 그렇게 나오기도 전부터 인제 다양한 기술로 각자 이 서비스를 잘게 쪼개서 시스템들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이곳들은 하는 이 서비스 말고도 하는 시스템이 많으니까 아마 충분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공 사례라고 하면 여러 개 나오지만, 네, 핵심은 아무튼 요즘은 많이들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그런 트렌드를 보면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말은 예전에는 거의 없었다가 2014 년부터 조금씩 점화가 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죠. 인제 여기서 마이크로 서비스 단어도 그냥 보시면 마이크로 서비스지 이 단일한 용어 하나로 점차 되는 걸 볼 수 있고, 네. GitHub에서 레파지토리를 볼 때도 레파지토리를 봐도 2014 년에만 해도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인제 작년 10월 기준으로 이 성장세가, 그러니까 우리 우리의 이 프로젝트는 마이크로 서비스, 이런 용어 이런 말이 들어간 것들이 이 정도 된다는 얘기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경향을 보면 지금 제일 상위에 있는 게 자바랑 자바스크립트가 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하는 견인차가 되고 있는데, 아마도 자바스크립트는 노드.js의 그 영향이 클 거예요. 그리고 크다고 분석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바 같은 경우는, 자바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바는 그냥 사람들이 많이 써서 그런 것 같고, 예, 아마 더 잘 아시는 분들은 언 언젠가 더 좋은 설명을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은 이제 고가 기존의 다른 전통적인 언어보다 인제 세 번째로 더 많은, 예, 이렇게 인기가 있다. 마이크로 서비스의 레파지토리 쪽의 그 프로젝트들을 분석해 보면 이런 경향이 좀 약간 특이한 게 있고요. 네, 이 마이크로 서비스의 관련 키워드라고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디브옵스, 폴리글랏, 그다음에 배포랑 관련이 있으니까 서로, 예, 배포랑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다커랑 컨테이너 키워드들이 있고, 그다음에 인제 요즘 들어서 대부분 이 클라우드 서버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마이크로 서비스가 좀 더 점점 더 활성화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쉽게 서비스를 잘게 쪼개고 인제 확장도 하려고 하면 기존에 고정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하는 것보다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하는 게 유리하니까, 아마 요즘 경향에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가 흥하게 되는 그런 토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스케일 아웃 에코시스템 이런 것도 비슷한 맥락이고요. 아마 API라고 되는 그 키워드가 많이 나오는 거는, 예, 그 통신하는 부분에 있어서 REST API나 그런 걸 많이 써서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IoT나 M2M 같은 경우도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를 굉장히 잘게 나눠서 서로 자기들끼리 그런 기계들이나 그 장비들끼리 통신하게 하는 것도 이제 일반적이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단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마이크로 서비스랑 많이 밀접하게 나오는 단어가 스프링 부트, 노드 JS, 고 랭귀지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아까 앞서 얘기했던 그 인기 있는 GitHub 레파지토리들 레파지 GitHub 프로젝트들을 견인하는 그런 언어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직 다행히 시간이 아주 조금 더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경험한 마이크로 서비스랑 기존 시스템을 전환할 때 고려할 점을 빠르게 설명할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제가 경험했던 것인데, 이런 이 서비스의 구체적인 이름을 들 수는 없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인제 각 파트별로, 네, 중앙에 최종적으로 UI를 조립하는, 그런 조립해서 보여주는 사용자 단에 이제 보여주는 서버가 제일 위에 있는 트리의 제일 상단에 있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빨간, 예, 이 주황색 부분부터는 이제 스토리지 데이터를 관련하는 그런 인덱싱하거나 데이터를 관련하는 부분에서, 그다음에 웹 애플리케이션이 그 애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있고, 그 위는 이제 프레젠테이션 레이어가 있어서, 예, 제가 경험한 마이크로 서비스는 굉장히 구조가 이런 그래프가 일어나지도 않고, 예, 거의 트리로만 되어 있죠. 그래서 아주 이상적인 구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의존성이, 예, 이제 위아래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의존성이 예를 들면 다른 쪽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어 하나의 레이어가 밑에 여러 개의 의존성을 가지고 있어 그게 서로 겹쳐서 복잡한 그래프가 되면 마이크로 서비스로서 가능한 그런 구조를 덜어낼 수 있으면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트리로 된다면 정말 좋은 구조죠. 이 경우는 트리로 일부러 만들었다기보다는 원래 구조 자체가 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있었고, 그리고, 예, 이런 각 지금 이 서버 하나별로
네, 굉장히 단순화시켰는데 실제로 이렇게 단순하게 돼요. 그래서 상자 하나마다 담당자가 예 2명 이상이 있고 그럼 복수계를 담당할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나는 이미지 서버, 스토리지 서버, 콘텐츠 앱 서버를 담당한다.' 어떤 사람은 '동영상 프레젠테이션 서버 그리고 동영상 앱 서버만 그쪽만 담당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예 나눠 잘 나눠져 있으니까 디자인이나 기획 이런 부분에서도 '아 누구 담당자는 이런 사람을 찾아가면 되군요.' 해서 그런 게 이 외부랑 커뮤니케이션 하기에도 좋고 그리고 단일한 기술을 적용해서 좀 이제 복잡도를 낮춘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제가 했던 게 제가 이게 참여를 했던 프로젝트가 마이크로 서비스가 맞는지 앞서 기준으로 한번 확인해 보자면 네 정말 여기 나온 대로 각 다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서비스가 팀으로 나눌 정도로 명확했고 데이터도 각자 들고 있었고 서비스 간의 통신도 아주 단순하게 REST API로 처리했고 중앙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있기는 있었어요. 가장 최상위에 있는 이 통합 프레젠테이션 서버라고 제일 윗부분에 있는 게 그런 룰을 좀 담당했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부분이 아예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은 되는데 예 그래서 아예 없다기보다는 중앙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최소한으로 되었냐 이거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아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특징을 만족하니까 마이크로 서비스라 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로 정말 그 운용도 잘 되었나 그 기준으로 볼 때는 앞서 말했던 그 해결 필수 요소가 다 된 상태냐 했을 때 예 다 잘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각각 뭐 굉장히 독립적으로 잘 나누어져 있었고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일했던 곳 같은 경우는 진짜 예 완벽한 디브옵스라고 볼 수 있어요. 모두 다 개발하고 배포 운영이 각각 다 100%가 가능합니다. 100% 까지는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팀별로 상당수가 이런 걸 할 수만 있어도 운영은 마이크로 서비스로 가능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런 환경이면 더 좋죠. 그리고 자동화는 당연히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제 인제 제가 경험했던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 대략적인 총평을 보면 이제 좀 상대적으로 오래된 기술을 사용하긴 했지만 자동화도 잘 되어 있고 이 자동화를 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하는 그리고 귀찮아하는 그 문화가 아주 만연해 있어서 이게 굉장히 괜찮았고요. 그리고 서비스 경계가 이 명확하니까 디자인이나 기획 같은 데서도 "거기에 무슨 시스템 문제가 있어요."라고 할 때 바로바로 대응이 가능하고 그 커뮤니케이션 비용도 낮았어요. 직접 얘기를 하면 되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 서비스에 2명 이상의 담당자를 두는 룰이 있었는데 이게 있으면 나 혼자만 담당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는 무조건 최소한 2 명은 하고 중요한 것일수록 사람이 더 많다. 그리고 그 배포랑 그런 부분은 그 팀에서 전부 다 위임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면 예 부담은 굉장히 덜어지고 책임은 여전히 강하게 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기술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었고 네 기존 시스템을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환할 때 고려할 점이라고 하면 네 이거는 아마도 이 기술적인 부분은 그렇게 크게 고민은 되지 않는데 이런 게 누군가 물어보면 귀찮으니까 이 스크립트 만들거나 문서 하나 만들어서 던져 주자. 이런 귀찮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잘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거는 제일 마지막 줄에 쓴 게 집요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예 책임감의 기본이 된다고 보는데 이래야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고 자기가 맡은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끝까지 파고들어야 보통 대부분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네. 참고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문서에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 책은 유일하게 거의 괜찮은 책인데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해 책이 별로 없어요. 예 이것도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아직 곧 있으면 번역서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이상이네요. 그동안 마지막 시간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